통합운동의 전제가 뭐죠? 다른 세력이 있어야 되죠. 무슨 세력과 무슨 세력을 통합하는 거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통합인데 이게 언제 생긴다고? 20년대죠. 그럼 통합운동은 20년대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년대. 자, 20년대 통합운동의 분위기가 나타났던 게 언제였었다고요? 2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었다고요? 국내 따로, 만주 따로, 관내 따로 나타났다는 거죠. 관내 따로. 자, 그리고 어떻게 되죠? 또 언제 나타나죠? 30년대 전반에 나타나는데 30년대 전반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20년대 후반에 통합운동을 실패를 이끌게 만들었었던 중요한 국제적인 사건이 뭐였었냐면은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있잖아요. 세계 대공황이 사회주의자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면서 자기 홀로 서게 합니다. 자기 혼자 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면서 이 통합운동에서 빠져나가게 합니다. 자, 그랬다가 전 세계가 파쇼 체제로 가게 되면서 1931년 만주사변처럼 다시 식민지 쟁탈전에 돌아서게 되면서 다시 통합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통합운동 특징이 뭐가 있었죠?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지. 만주에 있었던 사람이 내려오면서 만주 플러스 관내하는 거였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언제 있었죠? 30년대 후반에 있었다. 자, 또 언제 있었죠? 마지막 40년대. 이건 뭐다? 통합에 성공합니다. 30년대 후반에 통합운동은 누가 있었죠? 이거는 김구와 김원봉이 통합하는 게 핵심이었었죠. 김구와 김원봉이 만났다. 여기는 무슨 말 안 쓸게요. 그래서 김구와 김원봉이 만났다는 말을 안 씁니다. 여기는 김구가 불참한다는 말을 쓰죠. 자, 이때 등장했었던 게 뭐 있었죠? 이때 등장한 통합운동 뒤에는 당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뭐 등장한다? 신간이 등장하고 신간에. 여기는 뭐 등장하죠? 만주에는 한독당과 조혁당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는 뭐 등장하죠? 똑같이 한독당. 이름만 같은 거지 다른 겁니다. 이게 우파격, 이게 좌파격. 이게 우파격, 좌파격은 유호 한국독립운동자 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유호는 재상에 그런 겁니다. 한국독립운동자 동맹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나타난다. 여기 통합은 뭐 나타나죠? 일단 통합 과정이 있죠. 통합 과정이 뭐냐면은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이라는 걸 가지고 5당 통합 시도를 합니다. 5당 통합, 5개 당 통합 시도를 합니다. 이게 32년에 있었던 것이고, 자, 이게 결과된 게 뭐냐면 민혁당입니다. 민혁당, 민족혁명당. 근데 여기에 누가 불참한다? 김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도하는 거죠? 관내에는 두 단체가 있었습니다. 관내에는 의열단과 임정이 있었는데, 자, 이 통합에 적극적인 게 누가 있었다고요? 의열단이 주도합니다. 의열단이. 그래서 김원봉이 주도하게 되고 김구는 참여하지 않은 채 따로 당을 만든다. 그게 뭐죠? 한국국민당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운동 뒤에는 당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35년에 나타난다. 당연히 한국국민당이 이거보다 뒤에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과제가 김구와 김원봉을 통합시키는 건데 이때는 장개석이 나서갖고 둘을 설득해갖고 통합을 시킵니다. 자, 일단 다시 통합운동이 나서게 됐었던 배경이 뭐였었냐면은 여기는 만주사변이라면 여기는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중국과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뭉쳐야 돼요. 우리 먼저. 그래서 우리 먼저 뭉치는 운동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좌파 통합하고 우파 통합하는 게 있는데요. 우파가 먼저 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는 걸 만들어요. 광복진선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줄이면 광운단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좌파가. 사실은 민혁당을 주도했었던 게 좌파인 김원봉이었었는데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만주에서 내려온 우파 민족주의 사람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러고는 이제 임정 쪽하고 회의를 이제 전개해요. 이쪽하고 합치려고. 그러니까 김원봉이 약해지니까는 약해진 새를 좀 키워보려고 좌파만 모아본 겁니다. 이건 우파들이 뭐 하는 거다? 여기 빠져나온 우파들이 3당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3당 통합을. 그래서 다시 통합운동이 전개되는데 이게 잠시 통합됐었어요. 잠시 통합된 게 뭐였었냐면은 전국연합 진선협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저희 시험 볼 때는 되게 잘 나왔었습니다. 옛날 고시에서는. 요즘 고시 문제 좀 돌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39년에 통합됐었던 겁니다. 30년대 후반에. 아직까지 과정입니다. 여러분 끝은 뭐죠? 통합운동의 끝은 당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자, 거기에 이번에 누가 빠져나가냐면은 김원봉이 빠져나갑니다. 자, 요거는 김원봉과 김구가 합쳤다라는 겁니다. 아주 잠시지만 김원봉이 빠져나가고 이제 누가 주도할까 그러면은 여기는 김원봉이 주도했다면 여기는 누가 주도한다? 김구가 주도해서 뭐라 한다? 우파만 통합한 정당을 만드는데
이게 이른바 우파 3당 통합이에요. 우파 3당 통합해서 만든 게 다시 한독당입니다. 한국독립당. 아시겠죠? 이게 1940년에 만들어지고요. 이건 우파 3당 통합이라고 합니다. 5당 통합은 좌우가 합쳐진 거고 3당 통합은 우파만 통합한 겁니다. 이 우파가 3당 통합한 상태에서 누가 점점 약해지죠? 40년대 들어가면은 김원봉의 세력의 상당수가 어디로 이동한다? 화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화북 지방으로. 그러니까 김원봉의 세가 너무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김원봉이 흡수하게 됩니다. 여기로. 그게 언제다? 42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뭐부터 들어오죠? 조선 의용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누구도 들어온다? 민족혁명당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통합이 되게 돼요. 통합이. 아시겠죠? 그게 뭐다? 42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42년에 44년에는 헌법을 바꿔주죠. 마지막 개헌, 5차 개헌으로. 그래서 민혁당의 주석이었었던 누구를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만들어주면서 부주석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완전히 이제 화학적 통합이 되는 거죠. 44년에는. 그렇죠? 그래서 40년대는 통합이 된다. 그렇죠? 자, 그 과정 잘 기억해 두세요.